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단독행위냐 이런 건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없다, 있다. 그래서 유죄포라 그랬죠? 유죄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해 채무 면제해 줬다. 이런 거 있었죠? 채무 면제해 줬다. 그러면 근데 해지는 앞에다가 합의를 붙이면 계약으로 갔죠? 그러니까 거기는 합의가 들어갔으니까 계약이 2번이 답이죠. 그죠? 계약은 철회, 동철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번 의사표시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정대리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대리행위 본인의 추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는 문제죠. 2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임의대리 일반적 행위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르시오. 1번이 답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등기행위, 보존행위죠? 할 수 있어요. 2번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 보존행위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재기로 시효 중단, 이것도 보존행위입니다. 4번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해 주는 것도 보존행위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5번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준다. 이거는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안 되죠. 5번이 답이죠. 43번입니다. 43번은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자연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 방법이 있고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죠. 근데 이 규범적 해석 방법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960만 원으로 팔겠다라는 진위가 있는데 표시를 690만 원으로 표시를 했어. 근데 청약을 했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진위를 알 수 없었어. 그러면 69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겠죠. 이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 효과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 자연적 해석은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있는데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B 토지를 등기했을 때 A 토지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갑이 자기 소유 고화를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를 청약했는데 청약서에 690만 원으로 기재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해석의 방법은 규범적 해석 방법이죠. 왜? 자연적 해석은 진위에 따라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에 따라서 계약이 됐으니까 표시행위에서 계약이 됐으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후유증 사건처럼 그 합의가 간극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적 해석으로 가야 돼요. 44번입니다. 의사표 효력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1번입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요. 그럼 표의자는 공시송달 방법에서 발생시킬 수 있죠? 113조 조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제가 조문을 반드시 읽잖아요. 조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긴 판례를 딱 줄여서 그거 봤잖아요. 판례집. 그 다음에 기출. 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시험 문제 쉽게 합격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읽고 빨리 답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 시간이 단축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건 113조 조문 맞습니다. 표의자가 의사 발신 후 행위 능력이 상실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것도 조문이죠.
112조 조문입니다. 맞고요.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도달 전에는 처리 가능합니다. 맞죠? 자, 등기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되고 추정될 수 없다. 있다로 가야죠. 보통 우편은 없지만 우리가 도달주의에서 도달이 해야 되니까 입증 완화하기 위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내용 증명으로 발송되고 반송이 안 됐다면 도달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판례가 그러나 보통 우편은 그런 요령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4번은 없다가 있다로 가야죠. 5번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봐야 됩니다. 됐죠? 45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걸 다 고르시오.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볼 수 없는 거 저번에 언뜻 정리했는데 만약에 통정이다. 통정의 표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고 투기 목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투기 목적이 있다. 탈세 목적이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을 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비자금 사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나오는 것들. 그래서 통정의 표시, 투기 목적, 탈세 목적, 명의신탁, 비자금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또는 뭐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판례들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억,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해서 임치 보관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체크.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상속이 적극이란 말이 들어가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통정, 허위, 통정이죠. 허위 근저당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니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탈세 목적, 투기 목적, 그죠? 아니지.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니을. 됐나요? 예. 답이요? 기억, 니은, 4번입니다. 기억, 디귿, 니을. 4번. 46번입니다. 46번. 자, 통정의 표시입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했으니까 통정이죠. 부동산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명으로 등기를 마쳤고 을은 사정을 모르는 선이죠.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면서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사람이 강제집행을 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집에 대해서 을한테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를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 저당권은 선이겠죠? 이렇게? 몰랐어요. 그러면 가장매매는 무효죠? 가장매매 무효죠? 무효잖아. 근데 선이 제3자는 저당권 취득해버리죠? 저당권 취득하죠? 선이니까.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가 경락받았다.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죠? 선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근저당에 의해서 근저당 취득하고 경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면은 누가 열받아? 갑이 열받았겠죠? 갑이 열받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지 건물이 아닌데 근저당 설정에 소유권을 날려버렸죠? 그지? 그러면 갑은 을한테 야 손해배상 집값 내놔라 청구해야 되겠죠? 집값 내놔라 청구해야 되겠죠? 집값을 내놔라 뭘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되죠? 그죠? 자 봅시다.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죠?
108조. 2번 갑은 을에게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무효니까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진짜 내 거니까 내놔라. 아니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무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니까. 방법은 상관없어요. 3번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 모르는 경우. 과실은 믿기 주는 거야. 모르기만 하면 보호되잖아요. 과실은 믿기 주는 거야.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108조에는 선의 제3자에 행하지 못한다 그랬죠. 과실은 묻지 않아요. 모른다면 병의 저당권 보호되죠.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맞죠? 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람이 집을 맡겨놨더니 팔아먹었잖아. 그럼 집값 날리죠. 집값 내놔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도로 청구하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병의 저당 5번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가야죠. 그죠? 47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 오늘 배웠잖아요. 무효 취소, 틀린 걸 고르시오. 자, 무효행위 추이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아까 질문 봤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 때 실제 시험에서 47번 1번이 답이다. 그러면 2번은 보지 말고 바로 48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1번 답해놓고는 2번, 4번 이게 답이 확실한데 지금 이거 읽는 순간에 시간이 나갈 시간 때문에 오버되니까 1번이 답이다. 2, 3번 보지 말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자, 법정 대리는 취소의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죠? 오늘 배웠어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한 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랬죠? 취소권 포기하는 거니까 취소권 없으니까 취소 못하죠. 맞죠? 4번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행위 이행 청구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세요.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사기로 사실은 취소하고 이 소송으로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근데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취소하지 않고. 그러면 소유권 말소 소송 제기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그 판례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오늘 아까 봤죠?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 취소했어. 그러면 쌍방이 취소 사유 의사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죠. 이해가죠?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 1번이 답이라면 이거를 안 읽어봐 버리면 바로 가버리잖아. 시간이. 근데 이걸 진짜 실제 시험에 2, 3번 계속 읽다 보면 여기서만 헷갈리니까 시간이 오버된단 말이에요. 1번이 딱 답이다. 보지 말고 바로 넘어가서 그냥 다음 문제 풀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1번이 답입니다. 48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해서 틀린 걸 골라라. 1번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맞죠? 이건 사유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인이 사유한테 집 좀 팔아줘 라고 자 대리권을 줬는데 비트코인에 지금 막 돈이 날아가가지고 이게 정신없네. 딸이 와요. 난리 났으니까 철회해라 라고 철회했어. 그러면 팔지 못한 사람인데 복대리인 선임했어. 복대리인 선임. 그럼 이 사람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복대리인 선임을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1억에 팔아라 했는데 막 7천에 팔아버렸어. 권한을 넘었죠. 그런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라는 거죠. 복대리 권한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면은 대리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겠죠? 선임 무과실은. 맞습니다. 3번 공법상 행위 중 등기 신청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4번입니다. 4번. 사원 총회 결을 거쳐서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 교회재산이죠? 교회재산을 대표자, 목사님이 이분으로 처분했다면 기본대리권이 없죠? 기본대리권이 없어요. 기본대리권이 없으니까 표현대리가 준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죠. 이게 답이죠. 우리 판례집에 봤어요, 이거. 이 판례. 4번이 답입니다. 5번.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인과 동종이 아니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49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이전 등기를 맞춰줬죠.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래서 협의 무권대리네요. 무권대리는 본추거 상최철 생각나죠? 본추거 상최철. 본인은 추인,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자 가부 무권대리인 을입니다. 가부 무권대리인 을이 병한테 넘기고 소유권 넘겨놨잖아요. 이때 1번 을병 사이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죠. 추인하지 않는 한. 맞죠? 갑은 을병 사이 매매 계약 추인을 거절할 수 있죠. 본추거 상최철이니까 추인 거절할 수 있죠. 맞죠?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 자, 알았어. 그럴 때 너 책임지라라고 할 때 무슨 책임이었죠?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이거 하려면 이때 병이 그 무권대리인한 사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없죠?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병이 계약 당시 을이 대리권 알았어요. 없음을 알았어. 갑의 추인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알았다면 본추거 상최철이잖아요. 이게 최고권이고 철회권이 있잖아요. 철회권은 무조건 몰랐어야 되죠. 알았다면 안 되죠. 알았다면 안 됩니다. 맞죠?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을은 소유자의 주의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을이 갑을 단독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단독 상속했을 때 요거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죠. 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죠.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자, 판례입니다. 자, 4번, 5번 다 판례죠.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법률의 조건에 오늘 배웠죠? 옳은 걸 고르시오.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한 법률은 뭐예요? 기해무라 그랬죠? 기해무 불정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지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다 무효입니다. 그냥. 불법 조건은 다 무효입니다. 사유질서에 반하면 조건은 다 무효입니다. 틀렸죠? 3번 조건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쪽 149조 아까 봤죠? 오전에.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 법률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죠? 해제조건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합격 안 하면 50만 원 줘야죠.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은 조건 성취로 소급해. 소급해가 틀렸죠?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소급이 아니고 성취한 때로부터. 147조. 자, 물권 변동입니다. 51번.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해야? 아니죠. 등기할 필요 없죠? 틀렸죠. 소유권 취득한다. 2번. 자, 5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기계 틀렸습니다. 과실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점유취득시하고 점유취득시인데 요거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이라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이제 부동산의 점유취득수요. 그런데 동산은 장기 취득쇼, 단기 취득쇼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산은 장기는 10년간 소유사로 평온하고 공연해야 됩니다. 공연하게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해야 되는데 단기는 5년으로 줄어듭니다. 소유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플러스 선이면서 무과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과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실이 없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건물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으로는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답이 3번이죠.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일에 이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193조입니다. 아까 합의지분 포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등기해야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은 등기된 임목이니까 아까 소유권 저당권 객체가 되니까 저당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죠. 1번이 답이죠. 피담보 채권 후 변제로 저당권 소멸은 187조에 등기 없이 소멸하죠. 혼동 등기 없이 소멸하죠. 상속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취득하죠. 분묘 기득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잖아요. 50번입니다. 등기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등기 쪽이죠. 그러면 1번 보세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경료가 됐습니다.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권자는 의무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을이 가등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가등기를 해놨다. 그런데 이 의무자가 팔 수 있죠? 팔 수 있잖아. 팔았어. 그랬더니 가등기권자가 야, 왜 팔았냐? 너 등기 이거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 자기 자유잖아. 그럼 가등기권자는 그냥 순위 보전주 효력이 있는 거지. 네가 왜 팔았니? 네가 왜 팔았니? 내가 가등기 해놨는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2번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로 보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오늘 오전에 했어요. 없다. 가등기 3번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맞춰지고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면 가압류는 직권 말소입니다. 등기관은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지금 가등기한 이후에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가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려 이거. 4번입니다.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가등기가 된 후에 자 보세요. 간명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되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갑이 저당권을 가등기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지역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소유권만 가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로 저당권을 해놨어. 그러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을부에 지금 1번에 저당권에 이제 가등기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등기는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가등기의 저당권에 본등기는 저당권이 되는 거야. 있은 후에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순위로 저당권을 확보해놨죠? 근데 그 후 가부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을의 저당권이 가부 저당권 우선 그렇지 않죠.
1순위가 지금 가등기 해놨고 2번 저당을 했고 본등기라 되면 저 본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1순위잖아. 그잖아요? 이게 갑이다. 갑이 먼저 우선해야죠. 갑의 저당권에 가등기 해놓고 을이 이제 저당권 했더라도 본등기 치면 갑이 우선하는 겁니다. 틀렸죠? 5번 이건 등기법 문제네. 토지 대장상 소유권 등기를 등록받은 자는 최초 소유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하는 거죠. 등기법 배웠죠? 최초 대장상 등록자가 먼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받아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54번입니다. 혼동에 관해서 물권 소멸호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옳은 걸 고르시오. 혼동. 기억. 혼동이다. 그럼 반드시 기억할게. 혼동이다. 그러면 제3자가 등장하거나 또는 제3자가 등장하거나 시비 걸 인간이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만약에 1번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2번 저당권자가 순위 승진하죠. 그잖아요. 그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슨 소리냐면 갑이 을이 1번 저당권이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증여받아 소유권 취득해서 이게 소멸한다면 야가 순위 승진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니은 을이 갑의 토지에 저지상권을 설정받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병이 그 지상권에 저당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어요. 제3자가 등장하죠. 그죠? 지상권을 저당권에 꽉 잡고 있죠.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다 손치더라도 병이 꽉 잡고 있죠. 제3자가 등장하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그래서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 다음 틀립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병준하니까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체크. 맞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는 경우 후순위권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 소멸하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게 지상권이고 저당권이 있고 이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무 상관없죠.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 니을 3번이 답이죠. 자, 55번입니다. 55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입니다. 을은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병에게 매도하죠. 병이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위조해서 을이 소유권 등기 가져가고 다시 병한테 넘겨서 소유권 이전했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원래 2번 소유권자가 갑인데 3번 소유권 이전, 이게 위조해서 가져갔고 4번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위조해서 가져갔으니까 이 사람 무효의 등기인데 이게 믿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단 여기서 예유가 이게 등기부 취득쇼라는 것은 등기한 상태로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면서 모르면서 무과실로 자 등기하고 점유를 했다면 이때는 등기부 취득쇼가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쇼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얼른 내 거니까 내놔. 말소해. 이렇게 말소 청구해서 회복하는 방법 하나. 10년 지나기 전에. 아니면 이
이건 말소등기, 즉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방해배제해서, 오늘 방해배제해서, 아니면 진짜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이 상태에서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져가거나 상관없어요. 회복하는 방법. 네? 그러면 자,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은 병을 상대로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은 을병을 상대로 각각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요. 이게 답이죠. 2번이 답이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갑의 말소 등기 청구성을 상실한 병,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지급한, 이거 말소 청구했어. 그럼 이 사람은 야 돈 내놔 청구할 수 있죠. 매매대금 지급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는데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등기부를 믿고 샀더니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5번 같은 거면 병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이게 등기부 취득 시효가 되어버립니다. 10년간 소유사로 이 사람은 샀잖아요. 이 사람이 샀어. 그리고 소유사로 샀으니까 소유사 있고, 평온 공인하게 모르고 샀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고, 그때 10년이 지나버리고 등기도 했으니까 점유한다면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해버립니다. 무효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등기부 취득. 56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다른 걸 고르시오. 자, 등기 청구권은 1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니까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3번 매매계약의 취소로 취소해버리면 소유권이 넘어오죠. 취소하면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러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죠. 시효취득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중간 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된 등기 청구권도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 나눠지는데, 이 매매계약 취소 해제로 인한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57번 선의 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 우리가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점유권에서 201조, 202조, 203조가 있는데 203조가 필요비하고 유익비 청구권은 선의, 악의를 구별함이 없이 다 청구할 수 있고, 이때 201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수익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202조에서는 우리 창고를 불냈다 그럴 때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라면은 현존 이익이고, 악이다 그러면 자주든 타주든 불문하고 다 이게 전손해배상이라고 그랬죠. 전손해배상. 그래서 점유권에 의해서 그 부분, 그래서 답은 비용상환 청구권 3번입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든 선악 구분하지 않죠. 1번은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아까. 자, 1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여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야, 선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2번 점유 침탈자의 특정 승계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시계가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가 있는데
이게 절도를 했어. 침탈이죠. 침탈. 침탈일 때 요 침탈자의 때 반환 청구하는데 점유권에게서 요 사람이 팔았어. 특별 승계인이죠. 특정 승계인한테는 요 사람이 선이라면은 반환 청구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악이라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4조 2항이죠. 선악을 구분합니다. 특정 승계인이 선이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악이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대한 회복자의 책임. 아까 창고를 불냈다. 선이면서 자주라면 현존이, 악이라면은 현자주 타주불문하고 전손해배상이니까 선악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과실수취권도 이렇게 선이 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악이 점유자는 과실수취할 수 없죠. 선악을 구분하죠. 여러분 기억할 게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거는 비용상환청구권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나오는 거. 58번 법정지상권 모두 성립하는 건 뭐로 고르시오.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여러분이 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있으려면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등기 없이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1번. 자,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건물이 신축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건물이 신축한 후,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잖아.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토지가 다른 사람에 속했다.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잖아. 설정 후 들어왔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설정 당시 존재하고 있었죠. 양자가 동일한 소유에 속하겠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성립합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고 토지고 있고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여기. 근데 설정 당시에 갑소유단 말이에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이렇게. 그럼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경매가 되기 전에 매매로 팔렸어. 매매로 팔렸어. 그럼 매매 팔리는 순간 우리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법은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 그 다음에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철거 특이하게 없어야 돼요. 철거기 특이하게 없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럼 보세요. 자, 매매로 처분했어. 그리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죠. 그죠? 그러면은 처분할 때 등기 없이 이 땅에 대해서 관습법 성분 취득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경매에 들어가요. 그러면 경매에 들어갈 때 이 토지 기준으로 보세요. 이 토지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저당권이 먼저 이게 A라고 봅시다. A가 먼저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2순위 지상권이 있죠. 법정지상권이 있죠.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면 이건 소멸해 버립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밑에 지상권 소멸하죠. 경매가 들어가는 순간 이 법정지상권 소멸해요. 토지 기준으로 1번이 저당권, 2번이 지상권이잖아.
그죠? 그러다가 경락받았어. 누가? 정이. 그리고 철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철거 못해 하려면 법정이상을 주장하는데 법정이상권 이건 저당권이니까 이리 간다면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그러다가 토지는 정한테 넘어가고 건물은 병한테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법정이상권 인정하는 거지.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지. 드는 거예요. 니은 체크하시고 설정 당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건축 중이었고 규모 종류가 유형상 예정할 수 있는까지 건물이 진전되었다면 건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됐더라도 설정 당시 건물이 있다고 보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저당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을은 동일 소유의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럼 무조건 안 됩니다. 공동저당 어쩌고저쩌고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 설정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 건물이 새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 2번입니다. 59번.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교환가치 실현을 방해 염려가 있으면 저당권자도 방해 중지를 청구할 수 염려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은 건물에는 안 미치죠. 토지 건물은 별개잖아요. 일괄 경매는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근저당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의 최고액을 상회합니다. 1억인데 1억 5천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채무자금 근저당 설정자 사이에서 자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잔존 채무에 미칩니다. 맞죠? 기본 계약이 당자 대월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게 근저당은 결산기가 도래하면은 확정이 되거든요. 그 확정이 되니까 결산기 도래 이후에 약속 엄상 채권을 담보하죠. 확정 이후에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죠? 아까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전에 지상권자는 경매되더라도 인수되고 소멸하지 않아. 근데 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상권자는 경매들어가면서 삭제되죠. 60번 나가는 5분 쉽시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취득시효로에는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합니다. 이건 조문입니다. 소급표가 있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차주를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우선은 추정되니까. 3번이 답이죠.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 점유를 상실하면 그 소유권 등기 청구 즉시 소멸하는 거 아니고 10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지가 있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하는데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점유를 승계해 줬어. 5년이 지났다. 이 승계해 주는 순간 요 등기 청구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가 점유를 승계해 주면 이제 10년 후 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10년 후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소멸하지 않아요. 즉시가 틀렸어요. 10년간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점유 취득 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완성 후잖아. 완성 후 팔아먹었잖아. 안 되죠?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요. 타주점이니까 자주점유가 아니죠. 시효 취득할 수가 없죠. 한 5분만 쉽시다.